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결국 파나소닉도 이 테슬라의 새로운 4680 배터리에 합류한 듯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테슬라의 12조 원 정도 하나로 12 빌리언 달러를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런 투자 금액은 GM이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요 같은 기간에 비하면 이런 한 2년 정도로 한정하면은 2배 이상 많은 거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결국 이런 금액을 노린 건진 모르지만, 결국 믿지만, 지금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기사에도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배터리를 설명하면서, 사실 이제 배터리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의 똑같이 이제 어닝콜인 거죠. 우리의 이제 재정 상태라든지 뭐 이익 발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번에 꽤 많은 수익을 냈는데, 파나소닉은 배터리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대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테슬라와 배터리대 이후로 바로 협력에 들어갔으며, 지금 이 배터리를 기가팩토리 1에서 지금 파일럿 프로덕션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레몬트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기가팩토리 1 원래 제대로 왕창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서도 파나소닉도 결국은 이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지금 시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도 파일럿이라고는 발표를 했고요. 근데 왜 사이가 안 좋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프로필 마진을 5%로 지금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타겟팅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테슬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익을 낸다고 할지라도 5%라는 거죠. 이렇듯 테슬라는 정말로 배터리 가격을 후하게 쳐주는 기업이 아닙니다. 마치 이게 LG한테 콜을 한 게 결국 이런 포석을 두고 LG도 끌어들인 게 아닌가. 그 테슬라는 초창기부터 절대로 배터리 회사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원통형을 취했고요. 물론 안정성도 있지만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폼이 개발된 거고, 잘 이미 자동화라든지 특허라든지 모든 게 풀려서 그런 걸 하기도 했지만, 생산하는 업체한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이 폼 팩터로 많이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략을 고수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마지막 소비자에게 전기차를 전달하는 최종 어셈블리 대기업으로서 이 부품 업체들을 참 이렇게 쥐어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가격뿐만 아니라 이쪽에 갔다가 얘한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뿐만 아니라 너 생산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참 역시 예상대로 힘든 상대인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도 이걸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참고로 기가팩토리 1은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 40GWh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현재 압도적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단일 공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총 생산하는 배터리 캐퍼시티가 아니라 단일 공장으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1등은 확실하고요. 참고로 여기 테슬라의 파일럿 프로세스 프레몬트에서 10기가 정도 한다는데 그게 13번째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파나소닉도 이렇게 많이 배터리를 받아줄 친구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현재까지 테슬라는 정말 배터리를 먹어치우는 전 세계 가장 큰 손이며, 파나소닉은 딱 한 파트너가 더 있습니다. 그게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도 만만한 회사는 아니죠. 그런데 이 토요타는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카본 크레딧, 페널티 이런 고비를 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제 넘으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파나소닉이 테슬라랑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사가주는 건 좋은데 이익이 잘 안 나게 사가니까 결국 뒷구멍을 파서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와도 이렇게 돈독하게, 같은 일본 기업이니까 뭐 말도 잘 통했겠죠. 계속 조인트 벤처나 이런 것들을 쿵짝쿵짝 전고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플랜이 이번에 나왔는데, 역시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한 50만 대 정도 수준으로, 그것도 2022년에, 그러니까 당장
배터리를 많이 만들었을 때, 당장 내년에 엄청 생산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 지금 당장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는 매년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거지, 지금 Fortune 500라든지 S&P 500를 보면은 7년만 보더라도 그 안에 기업이 수십 개가 뭡니까? 막 50%, 70%가 바뀌기 때문에 회사는 정말 한 해 한 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근데 지금 2022년에나 지금 하이브리드 50만 대 정도라지만 이걸 전기차로 환산하면 적게는 결국 전기차, 그냥 보통의 전기차 한 10만 대 수준입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굉장히 작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봐야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거지만 지금 현재 뭐 한 10kWh, 20kWh 요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델 3 롱레인지만 해도 실제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은 80kWh하고 고급 모델인 모델 S나 X는 100kWh고 이제 플레이드로 가면 100kWh를 넘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토요타가 사주는 양이 테슬라한테 가는 양에 비하면은 이건 현저히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워도, 관계가 껄끄러워도 결국은 지금 배터리 시장의 마켓쉐어를 결국 유지를 하려면 테슬라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서로 LG화학도 그렇고 파나소닉도 그렇고 각각 이 3강 체제 CATL을 포함해서 각각의 위치를 유지하려면은 당장 이 시장 지배력을 향상시키려면 테슬라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테슬라가 좀 부진하면은 이 회사들도 좀 줄다리기가 될 텐데, 이 테슬라의 지금 9월 유럽 성적을 볼까요? 유럽에서도 선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9월에는 아예 1등을 차지했습니다. 모델 3가 조이도 이기고 그 폭스바겐의 ID3도 제껴서 지금 9월달 이제 딜리버리 집계가 나왔는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현대 코나 EV가 꽤 선방을 하고 있죠. 지금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5위는 역시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바로 6위에 기아 니로도 있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꽤 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요, 특히. 물론 북미에도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팔지 않은 덕분에 불란차는 캐나다에 한 대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듯 지금 테슬라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심지어 유럽에서조차도요. 뭐 미국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게 역시 이 괜히 수출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들 워낙 많이 원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저것 긁어다가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번에 50만 대뿐만 아니라 무난히 2021년에는 지금 1밀리언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는 이렇게 패신저 EV인데 여기서의 지금 테슬라 입지는 이제 정말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파나소닉도 고민하다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테슬라를 밀어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슬라가 이렇게 엄청난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엄청난 판매량을 하게 될 거면 전력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배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생산하고 뭐 LG화학에서도 없고 파나소닉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당분간 이렇게 해서 마켓에 대한 어떤 지배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을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지만 사이버 트럭의 레저베이션은 70만 대가 넘었습니다. 이번 7월인가 8월쯤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게 디파짓이 100불밖에 안 돼서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71만 3천 대면 적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행보들이 자기는 차를 이미 많이 판 듯이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서비스 센터도 테슬라는 다 직영입니다. 다른 미국에서 이런 내연기관 차들과 달리 딜러십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서비스도 지금 급속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일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파니까 그에 맞춰서 서비스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센터들을 지금 중축하는 거를 최신 기사입니다. 그걸 보실 수 있는데 이미 자기가 만들면 차가 엄청 팔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까지는 밀어붙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험머 EV를 볼까요? 이거 아직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거 아직 진짜 리얼월드 프로토타입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온 듯이 보이는데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근데 댓글에서도 잘 알려주셨듯이 이게 완판이 됐습니다. 1차 예약분이. 근데 지금 GM이 몇 대가 지금 예약이 됐는지를 아직까지 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면은 저도 곧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듯이 그렇게 많이 팔려고 처음에 10만 불이 넘는 차였기 때문에 퍼스트 런에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을 거라는 추측들이 좀 많습니다. 예, 반면에 테슬라는 이거는 적은 양이 아니죠. 71만 3천 대는. 결국 정리하면 미워도 어쩔 수 없이 배터리 회사들은 테슬라의 입맛에 맞춰서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현재로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